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 김혜경 씨를 통해서 트위터에 정권에 대한 막말,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늘어나서 정말 뜨겁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에 김혜경 씨가 이 계정의 주인이라는 일보가 나온 뒤에 지금 온통 뉴스는 이재명과 김혜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뉴스들은 금강산에 누가 갔니 이런 것들은 아예 흔적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모든 뉴스를 김혜경, 이재명 덮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할 이야기가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키워드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남자 박근혜, 남자 박근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남자 박근혜라고 잡은 것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죠. 무슨 남자 박근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지만 왜 이거를 키워드로 잡았냐면 엊그제 신혜식 대표와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김혜경 트윗에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를 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폭발적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폐륜적인 발언들이 막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경찰에 따르면 이 발언을 한 사람은 김혜경, 이재명 지사의 부인입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는 부인하지만 경찰 발표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경기도지사 부인의 입에서 그런 욕설 같은 말들이 나올까?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자 박근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붙었을 당시에 나온 건데, 자, 저기 나옵니다. 자, 조금 들어보면요. 저것도 심한데, 고전에 이제 남자 박근혜가 더 심한데.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시죠. 저겁니다. 토론은 피하고 학예회는 계속한다? 에라이 남자 박근혜야. 저게 뭐겠습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TV 토론 같은데 조금 이제 좀 겸손히 하시고 하는 게 있는데 이재명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남자 박근혜라고 한 겁니다. 저게 뭐겠습니까? 토론 잘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눈에는 적어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토론회보다는 학예가 맞다. 이게 사실은 그때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위장평화 쇼를 하지 마라. 그렇죠. 일은 안 하고 왜 이벤트 쇼만 하냐고 했는데 이미 이재명 지사의 부인은 2년 전에 예언자도 아닌데 예언자처럼 저렇게 남자 박근혜야 학예회 토론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 말고도 계속해서 이상한 욕설 같은 발언들은 이어집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잘못 올렸었는데 이건 좀 심한데요. 문 후보 대통령 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 꼭 보자고요. 대통령 병 걸린 놈보다 나으니까. 이거 놈도 아니고 놈입니다. 하여튼 이분은 그 인터넷에 최적화된 단어들을 막 씁니다. 누가 코치를 해준 건지 아니면 본인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경찰 발표대로 저희들은 어떻게 공정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경찰 발표대로 김혜경 씨가 맞다면 후보 부인의 입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 꼭 보자고요. 저게 뭐겠습니까? 저주네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되면 노무현처럼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불운한 최후입니다. 그렇죠. 자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로 참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는데 저거는 노무현처럼 되라는 거는 자살해라. 뭡니까? 우리 차마 제 입으로는 입이 더러워질까봐 말을 못 하겠는데 심해요. 저런 저주스러운 발언을 했다? 게다가 더 가관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처음 될 때는 박수를 많이 받았지만 임기 말년에는 지지도가 거의 한 자릿수로 내려가는 조사가 나올 만큼 상당히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고 그때는 무슨 일이 나도 다 노무현 탓. 기억하시죠? 그렇죠. 넘어져도 노무현 탓. 인터넷에 댓글이 전부 다 노무현 탓이었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그 다음은 무조건 보수 진영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큰 차이로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꺾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을 보면 저주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신은 노무현처럼 될 거야. 네. 저주인데 특히 이제 그 사실 참 가슴 아프지만 자살하신 대통령이신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암시했다면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은 저걸 읽을 때 그것 때문에 저걸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에 대해서는 저게 만약에 김혜경 씨라면 저는 이재명 지사는 더 이상 지사직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퇴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저런 게 나옵니다. 저런 저 글이 그 많은 글들 중에서 두 번째로 섬뜩했다. 진짜 섬뜩한 건 또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아무리 대통령 되고 싶지만 저렇게 쓰고 또 저기 보면 대통령 병 걸렸다. 대통령 병 걸렸다? 병 걸린 겁니까 전부 다? 어쨌든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님들이 쓰는 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근데 그게 반사로 본인한테 올 수 있는데 어떻게 저게 경찰 발표처럼 김혜경 씨라면 저거는 정말 제가 봐도 좀 폐륜적인 글이다. 그렇죠. 전 대통령도 욕을 먹이고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문재인 후보도 욕을 먹이는 건데 과감하게 저렇게 썼습니다. 대통령 병 걸린 놈보다 나으니까 노무현처럼 될 거다. 섬찟하죠. 또 있죠. 또 있죠. 이게 또 이제 대단합니다. 자, 유치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문제 많은 문죄인, 어리버리 멀뚱멀뚱 문죄인, 좋냐 유치한 것들, 능력 없음 인정하고 나가 떨어지든지. 야, 이거 저건 아까 제가 말했던 가장 심한 그 욕설 같은 건 아니고요. 이건 중간 좀 있는 건데 저것만 봐도 어떻게 경선 과정에 있는데 상대 후보에 대해서 경쟁하는 후보의 부인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 문제 많은 문죄인. 그러니까 요새 흔히 쓰는 문죄인이라는 말을 이미 저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은 2016년도부터 문어벙, 문죄인 뭐 어쨌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저때 구사하기 시작했고요. 저기 보면 뭐 욕 비슷하게 뭐 유치한 것들, 능력 없음 인정하. 이게 지금 한마디가 아까 말했지만 그 동네에서 쓰는 트윗상에서는 벌써 적합화된 단어들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 부인이 있었다고 하면 참. 그렇죠. 근데 여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문재인도 이거 일부러 오타를 낸 것 같아요. 문제 있다. 문재인. 아니 그런 분이 있어. 문제 많은 문죄인이라는 글도 있어요. 문죄인. 문제 많은 문죄인. 그리고 때로는 저분들이 문재인을 문재인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니라 문저희 해가지고 문재인으로 쓰기도 하고, 문죄인으로 쓰기도 하고, 문어벙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많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쓰는 걸 보면 저분들이 뭐랄까 좀 희화화하고 그런 데는 상당히 고단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오늘 제가 많이 참고 있습니다. 문어벙은 좀 문어벙, 문죄인. 와, 진짜 이게 뭐 살벌한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그 문재인이 노무현처럼 될 거다. 근데 이 김혜경 씨가 맞다면 이분은 도사입니다. 도사. 신기가 있군요. 저는 반쯤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그게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이제 이재명 논란에 이어서 말이죠. 다음 키워드. 아니요. 하나만 제가 이제 소개하겠다는 건 제일 심한 걸 제가 또 소개시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신혜식 대표는 너무 착하고 단정해서 이것까지는 이 문자를 갖다 적지 않았는데 제가 중앙일보 기사에서 나왔는데 중앙일보 기사에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정말 심합니까? 아무리 정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은 같은 정치인들끼리 이제 경쟁 관계에서 상대방 진영을 비판한 것이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읽은 거는 세월호입니다. 저분은 정의를 위하여 세월호를 상징하는 걸 갖다가 옆에 띄워놨는데 저분이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자, 이 부분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좀 잔인하다고 할까? 뭐 이런 건데 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자신들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던 네티즌들한테 한 말입니다. 당신 딸이 꼭 세월호에 탑승해서 똑같이 당하세요. 똑같이 당하세요.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죽으라는 거지. 이런 저주를 그러니까 네티즌이라고 하는 거는 또는 이거는 네티즌이라기보다는
트윗이니까 트친이라고 볼 수 트친. 있는데 트윗하는 분들한테 당신 딸이 네. 세월호에 꼭 탑승해서 똑같이 당하세요. 이거는 아, 이분들이 심한데요.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그런데 그렇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부인이 영부인 아닙니까? 이분은 그러면 그렇죠. 되면 영부인이 되겠다는 분이 국민한테 아, 세월호처럼 똑같이 당하세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섬뜩합니다. 거기다가 또 말투도 굉장히 저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한마디 네. 드리면 웬만하면 딸 좀 씻기세요. 냄새나요. 와,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의 쌍욕, 막말. 정말 이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저는 기자들이 이렇게 홍준표처럼 비판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양반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그럼 어쨌든 양반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당신 딸이 꼭 세월호에 탑승해서 똑같이 당하세요? 그하고 뭐 좀 이제 중간 줄이고 웬만하면 딸 좀 씻기세요. 냄새나요. 이거는 정말 뭡니까 이거는. 이재명 씨의 부인 김혜경 씨가 맞다면 이 부부들은 참 대단한 게 그 쌍욕 했지 않습니까? 형수 쌍욕. 그러니까 이재명 씨의 부인 김혜경 씨도 그 뒤에 이제 공개된 그 녹음 테이프에 보면 네. 그 누굽니까? 저 딸, 자기 예, 조카한테 예. 이재선 씨 예, 조카. 딸한테 예. 욕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쌍욕 일체입니다. 쌍욕 일체. 그 저 바른미래당 대변인 논평처럼 그렇죠. 쌍욕 일체 부부입니다. 예, 쌍욕 일체. 제가 쌍욕 일체 부부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공당의 대변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쌍욕 일체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쌍욕 맞다. 일체 부부. 이게 지금 근데 그 이재명 씨 쌍욕 다시 한번 들려드릴 수도 있고 상기시켜드리면 이게 그냥 막말 쌍욕이 웬만해서는 그냥 쌍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정말 그 이상의 패륜 쌍욕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형수의 뭐 이렇게 찢어버려를 그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더 나가면 이거 뭐 우리 저질 신의 방송 될것 한수의 같아요. 품격을 내서 생각해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렇죠. 다음 주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아, 다음 키워드. 저도 그 어디까지 생각하고- 갈지 이러다가 네, 어디까지 그러게요. 어디까지 예,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부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경기도지사 부인이라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말이죠. 제 다음 키워드를 말씀드리게 되면요. 이 다음 키워드는 꿀먹은 벙어리. 네. 꿀먹은 벙어리. 누구겠습니까? 자, 오늘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 온통 뉴스와 인터넷과 SNS를 달군 거는 해경군 김 씨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월요일 아닙니까? 네.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청와대도 출근하고 그렇죠. 민주당도 출근하고 경찰도 출근하고 다 출근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하루가 한 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민주당 지도부 회의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해찬 대표 나와라. 아, 대변인 나와라. 무슨 최고위원 나와라.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팩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기자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회의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최고위원 회의 직후에 갔더니 이해찬 대표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만들 하라! 그만들 하라! 뭐 화를 내면시면서 화를 냈어. 답을 와. 하지 않고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질문에 당의 입장은 대변인이 이야기한 수준에서 정했다. 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을 한다면서도 공당으로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태를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뭐 이 정도. 출당 고려 여부도 뭐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네. 그 안희정 지사가 나갈 때 그때는 JTBC의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의 인터뷰가 나가고 네. 안희정 지사가 짧게 시인하는 듯한 이제 트윗을 날리고 바로 그 다음 밤인가요? 그러면 어쨌든 바로 출당시켜버렸습니다. 출당시켰죠. 쫓아냈습니다. 당에서. 부담스럽다. 미투. 그랬는데 이재명 지사는 셉니다. 어쨌든 이틀 동안은 온통 난리가 나고 온 나라가 덜썩덜썩했는데도 뜨뜻미지근. 꿀 먹은 벙어리. 예, 꿀 먹은 버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물론 이제 그 안희정 지사는 시인을 했고 이재명 지사는 부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출당까지야 되겠습니까만 네. 그래도 만약에 공당이라면 특히 여당 아닙니까?
윤리위 소집해. 그쵸. 이재명 불러. 어. 그 정도는 저는 가야 된다. 최소한 이게 그쵸. 그 정도는 가야 되는데 뭐 법원 결정 뭐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식의 그 뉘앙스. 아직까지 결정 안 났다. 이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 났을 때는 기소하기 전부터 이미 난리가 났죠. 온통 뭐 기정사실화 시키고 어떻게 저떻게 해라 뭐 말이 어떻고 안민석 의원 뭐 무슨 의원회가 다 난리가 났는데 그때 했던 태도와 그러면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재판 끝나고 봐야 된다. 그럼 예. 기소도 안 했는데 기소하고 보자. 기소하면 또 법원 판결 보고 보자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난리가 난리였죠. 났는데 지금 그죠. 이거는 이 정도 나오면 뭔가 조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꿀먹은 머리. 꿀먹. 또 오늘 청와대도 오늘 기자들이 또 쫙 대변인한테 달려서 뭐냐? 답은 입장이 없다. 왜 입장이 없어요? 자기 욕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청와대는 사실은 코멘트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사자일 수도 있고 대통령이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지금 당에서 벌어지는 건데 청와대는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인데 굳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보면 그렇고 또 더 이제 당당한 거는 저는 경찰청장. 경찰청장. 자,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모질게 경찰청장을 비판하고 경찰을 갖다가 무슨 B급 수사를 하고 B급 있다. 수사한다. 뭐 어떻고 했는데 뭐 이재명 후보 말은 지사 말은 그겁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이렇게 몰고 간다 그랬더니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민주당하고는 다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수사상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이런. 자, 뭐 그러니까 자기는 겁니다. 수많은 자료 분석 절차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다. 그게 김혜경 씨가 해경궁 김씨다. 오히려 그냥 야, 그래도 경찰은 낫네요. 그러니까요. 경찰은 그냥 당당하게 하는 당당하게. 겁니다. 야, 너 B급 수사 아니야. 우린 최선을 다해서. 근데 다만 제가 걱정이 될 것보다 좀 묘한 게 이 민청장의 말 속에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수많은 자료 분석 절차, 그 다음에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했다. 최선의 결론. 그러면 압수수색을 한 과정에서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 자택도 압수했을 것이고 성남시청도 압수했을 것이고 뭐 했는데 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왔다. 뭔가 스모킹 건.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경찰이 스모킹건 정말 중요한 물증은 갖고 있다가 언젠가 법원에서 터뜨리겠다. 왜냐? 하도 이재명 기사가 뭐가 나오기만 하면 그거는 이렇고 그렇죠. 물타니까 뭐 하니까 이 정도로 적당히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론이고 그냥 얻은 게 아니다. 압수수색 수많은 자료 분석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경찰은 간단치 않다. 오늘 반응들만 보면 그렇고 그 말고도 뭐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미래당 뭐 굉장히 많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당신들이 공천한 사람 아니냐? 그렇지. 당신들이 민주당이 공천한 경기도지사면 공천한 책임을 지시오. 그리고 이 공천 책임에 있어서 말이죠. 이게 몰랐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진행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도 진행 중이고 공천 과정에서도 전해철 후보 당시에 맞아요. 삼철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복인데 이분도 그렇게 강하게 뭔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묵살하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지사가 후보가 되고 당선까지 됐습니다. 선거 때도 또 얼마나 뭔가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했고 또 지사가 된 뒤에도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 경선에서 탈당시키시오. 그렇죠.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뭔가 있네요.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당대표가 또 이재명 지사를 상당히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탈당하라고 할 때 안 된다. 뭐. 그때 할 때 또 이재명 당시 캠프에서 당대표 후보 캠프에는 이재명 지사의 뭐 측근이 있었고 또 이분은 나중에 경기도의 고위 관료 뭐 부지사인가 뭐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보면 이해찬과 이재명 관계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좀 공격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굴러가는 거를 보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굉장히 마음이 쓰릴 것이고 또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는다고 해서 민심이 돌아올까요? 저는 그래서 아주 기초가 주목됩니다. 예. 남자 박근혜에 이어서 꿀먹은 벙어리.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마지막 키워드가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들. 예. 잃어버린 휴대폰 실종 사건. 이야. 이게 언론에서 가장 세게 문제 제기한 부분입니다. 네. 뭐냐면 전해철 의원이 이제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하도 이 해경군 김씨 계정이 말도 안 되게 자기를 압박하고 자유한국당과 전해철이가 손잡았다는 이건 허위 사실이죠. 그쵸. 입증되는 거니까.를 퍼뜨리고 하니까 이제 해경군 김씨 그 정의를 위하여라는 그 계정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에다 고소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때쯤 해서 김혜경 씨의 핸드폰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아이폰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요거는 그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얘기.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해경군 김씨, 김혜경 씨 같은 사람이라고 이미 밝혀졌으니까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갖고 있던 핸드폰을 전해철 후보가 선관위에 고소한 직후에 바꿨습니다.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제 해명이 이번에도 기자들이 많이 물어본 이유가 단독 특종에서 그런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이재명 지사 부인 휴대폰을 바꿨다, 뭐 숨겼다, 뭐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그 점에 문제가 된 점에 휴대폰을 바꾼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뭐 8시 40분에 기자회견하고 했으니까 이재명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핸드폰은 공개가 되니까 뭐 욕설 섞인 전화도 오고 메시지도 오고 해서 그래서 바꾼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 핸드폰이 없다. 없다. 왜? 그러면서 뭐 해명을 보면 뭐 핸드폰들이 뭐 쓰던 핸드폰 안 쓰는 핸드폰 섞여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어쨌든 없어졌다는데 이 해명에 대해서는 기자들도 의아해하는 게 아니 경기도지사 본인의 핸드폰이나 부인의 핸드폰은 그 안에 뭐 고급 정보들이 많이 담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분실했다? 잃어버렸다? 심지어는 신혜식 대표도 본인 핸드폰 바꿀 때 기종을 바꾸면 그걸 갖다가 그냥 아무 데나 버립니까? 잊어버립니까? 뭐 핸드폰이 무슨 휴지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일회용용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고 또 하나는 방금 하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아이폰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도 이제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또는 수사 관계자들이 의심하는 부분인데 이 인터넷 수사대, 뭐 트위터 수사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수사대들이 이제 막 수사를 합니다. 원래 이 사건이 그 국민수사대, 그렇죠. 일반 서민, 의병들이 조사한 것 때문에 이까지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집요하게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쫙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해경군 김씨 그 트윗 계정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이게 쉽게 하면 이제 아이폰인지 또는 이제 갤럭시 폰인지 뭐로 올렸습니다. 나오는데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그렇죠. 아이폰이면 아이폰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근데 그게 지난 작년인가 어쨌든 이게 한번 그게 바뀝니다. 갤럭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바뀌는데 바로 그 시기에 김혜경 씨가 핸드폰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그죠?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JTBC조차도 보도할 때 이걸 갖다가 인용하면서 이거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2016년 7월인데 바꾼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는 그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김혜경 씨가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결정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슷한 시기에 그 2016년 7월 휴대전화가 바뀌자마자 해경군 김씨 그 트윗 계정도 바뀌었다. 이거는 조금 아주 폭발적인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경찰이 스모킹건 갖고 있고 이 확실한 물증이 터뜨려지면 또 신 대표 말처럼 만약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분실했다는데 분실한 게 아니라 경찰이 압수해서 숨기고 있다면 딱 그거 발표하면요 끝났네. 끝났죠. 끝났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꼭
이런 뭐 트위터라든가 뭐 부부간에 뭐 주고받은 문자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내용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다른 지인과의 뭐 메시지 교환도 있을 테고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 그렇죠, 들어갈 수 그렇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데 아이폰이 진보 쪽 사람들이 아이폰을 많이 쓰고 네. 보수적인 사람이 안드로이드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네. 아이폰은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은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사람들은 그 대충 압니다. 트위터에 올리고 하면 알 수가 있는데 네. 아이폰은요. 아이폰이 없으면 보안이 철저해서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아이폰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아이폰이 지난 4월 전해철 후보가 고소하자마자 또 없어졌어요. 바꿨다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있어. 왜 바꿨을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아니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경찰이 그때 달라고 했으면 줬는데 왜 그때는 안 달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그 이야기 하느냐? 아니 본인이 제가 볼 때 억울할 때는 이분 잘합니다. 아예 언론들 불러가 딱 공개해버리고 그렇죠. 뭐 박원순 시장도 옛날에 뭐 공개 신고 공개 신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하는데 심지어는 이재명 지사는 거기, 공개 점 때문에 점 때문에 같이 안 하고 그러니까 공개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때는 안 하시고 시끄러웠는데 지금 와서 왜 그걸 달라고 안 했냐 이런 것도 뭔가 석연치 않다.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이제 오늘 지금 경찰이 검찰에 일단 송치했습니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이 이제 이걸 보고 만약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폭풍이 이제 밀려올 테고, 근데 이제 뭐 일부 또 변호사는 이걸 고소했던 변호사는 구속부사란 말까지 합니다. 지금 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그러니까 서기호인가요? 그 사람이? 아니 뭐 있으면 누구? 바깥짬뽕 제가 뭐 별로 이름을 이야기하고 사람이에요. 싶지 않은 분인데, 네.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 변호사가 네. 그런데 과연 검찰이 거기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보면 자꾸 부인하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검찰로 가면 구속영장 치겠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제 말은 파출소 피하다가 경찰서만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제가 봐도 경찰을 지금 맨일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검찰이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물론 더 약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쌍깜빵도 있는 거예요. 쌍깜빵.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민주당은 꿀먹은 벙어리지만 개인 의원이 돌출 행동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왔습니다. 표창원 의원. 표창원. 이게 사실이라면 뭐 가정은 했지만 이재명은 사퇴하라. 그렇죠. 이제 이미 민주당 의원 현역 의원 중에서도 사실이면 사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문바들은 정말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어벙? 뭐 문죄인? 야, 이거 뭐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조만간 또 제2, 제3의 표창원이 나올 수도 있고 이 후폭풍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어떤 또 뭔가 카드를 가지고 등장할지. 방어하기 위해서. 예.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즐길 수는 없지만 어쨌든 흥미진진한 거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과거에 말이죠. 종북, 친북 이 발언 누가 먼저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우파가 한 게 아니라요. 이거는 노회찬 전 의원이 한 겁니다. 지금 뭐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이 자기가 먼저 만들어냈는데 이게 유행됐다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말이죠. 문죄인! 이거 우리가 먼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좌파들이 먼저, 그것도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가 먼저 썼군요. 대단합니다. 어쨌건 말이죠, 여러분들 이 사건 일파만파 커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더 될 것 같은데요. 계속 관심 가지고 신의 한 수가 보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 수를 지켜주십시오. 또 이렇게 하면 오늘부터 가짜뉴스 대대적인 단속에 또 정부가 나섰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신의 한 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지금 진짜뉴스 했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전 자유한국당 진성호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운영이 아니라 또 함께 지지하고 있는 옳은 TV, 또 옳은 방송,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